안녕하세요. 저의 더러운 책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는 최근에 제가 알라딘에서 구매한 책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약간 하울? 사실 최고는 돈 쓰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12월 달에 알라딘에 들어가면 그동안 내가 어떤 책을 샀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샀는지, 어떤 작가를 위주로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그걸 들어서 보니까 얼마였지? 재작년보다는 27권, 작년보다는 12권인가? 적게 책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점점 책을 덜 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충격을 먹고, 빨리 사야겠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알라딘은 굿즈를 얻게 하기 위해서 책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굿즈를 선택했는지, 이 굿즈 추천, 이런 것도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산 책은요, 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달입니다. 네, 여기 책 띠지에 소개되어 있듯이 이보 안드리치는 노벨문학상 수상했고 발칸만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위치를 꾀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왜 샀냐면요. 되게 슬픈 얘기가 있는데 제 친구가 비평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연극 비평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제 친구가, 이번에 이보 안드리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 올라갈 예정인데, 이 이보 안드리치의 문학적인 배경을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이보 안드리치의 문학적 배경을 설명해줄 문학 전공자를 찾아서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보 안드리치를 들어본 적도 없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과연 나는 문학 전공자인가. 사실 저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그 말 듣고 약간 충격에 빠졌어요. 누군가는 내가 모르는 소설가의 작품, 그리고 그 작품을 바탕으로 한 연극을 보고 평론을 쓰는 와중에 나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구나. 너무 게을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책을 먼저 읽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따라라 딴딴딴 네 하이볼 잔이긴 해요. 산토리 위스키에서 나온 하이볼 잔이긴 한데 뭐 제가 술을 담은 건 아니고요. 맨정신으로 찍어야 되니까. 요거는 발포 비타민. 음. 내 친구 명함이 이렇게 엉성한 유튜버. 화면 계속 흔들리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데리다의 아듀 레비너스라는 책입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고요. 데리다는 언어를 바탕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간 철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데리다가 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철학자들이 몇 명 있다면 뭐 바슐라르, 프로이트, 라캉, 데리다, 롤랑 바르트 이런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반성의 구매인가요? 늘 이렇게 소비로 속죄하고 실제로 읽진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데리다와 레비나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레비나스도 읽고 데리다도 읽고 데리다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뭐 소시를 하든지 이런 철학자들도 읽고, 그리고 뭐 스피박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을 더하여 읽으려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렌트를 읽어. 근데 하이데거를 모르니까, 혹은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모르니까 잘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럼 하이데거를 몰라? 그럼 쇼펜하우어 해야겠네? 쇼펜하우어 몰라? 그럼 불교 철학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공부의 양이 너무 방대해진다는 거죠. 뭐 사실은 제가 게으른 게 가장 큰 잘못이겠지만서도
어쨌든 철학 공부를 하려고 샀습니다. 아듀 레비나스. 이것도 아듀. 그리고 다음으로 산 책은 짜잔! 준파라이리의 책이 입은 옷이라는 책입니다. 마음산책에서 준파라이리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은 뭐였더라? 죄송해요. 제목을 까먹었네. 저 근데 되게 제목이랑 이름 이런 거 되게 잘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가타라니 고진인가? 가라타니 고진인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헷갈리는데 네, 맨날 친구들이 정정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꾸 헷갈릴 것 같아요. 이 책입니다.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개인적으로 준파라이리의 정체성에 대한 글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 좀 이거는 되게 사이드지만, 되게 삼천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살아도, 그러니까 내가 뭐 유학을 갔다든지, 뭐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든지,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한국에서 나고 자라도 미국적인 혹은 영어 문화권의 문화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제 나이가 10대 중반인데 제가 어릴 때 정말 그 유학붐? 이런 게 컸거든요. 물론 저는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이 시대가 제 세대가 굉장히 뭔가 외국과 친근하고 그리고 영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만든 문화권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준파라이리처럼 생활로 체득하는 그런 정서라기보다는 뭐 미디어를 단순히 끄면 한국에 돌아오면 사라지는 정서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화적 고립감, 이방인으로서의 느낌 같은 거를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짜란짜란 짠짠, 이거는 준파라이리 소설집인데요. 준파라이리의 소설은 한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소개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웬리 문학상과 펜 해밍웨이 문학상, 플리처상을 수상하며 작가의 존재를 알린 첫 소설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세 가지의 문학상 모두 문학상에서 사실 상이 어떻게 보면 그 문학 작품의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최고의 단편에 주는 상이 오웬리 문학상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상들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뭔가 준파라이리의 소설은 뭔가 그 이방인의 정서가 되게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작가인데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그 책하고 책이 입은 옷도 둘 다 에세이예요. 그거는 언어에 대한 준파라이리의 감수성을 담았다면 요거는 책의 표지에 대한 준파라이리의 생각을 담은 책이에요. 준파라이리는 에세이도 굉장히 잘 쓰고 사실은 소설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이 책이 뭔가 끌렸습니다. 이걸 다 읽고 나면 소설을 읽겠죠? 사실 이렇게 전공법으로 바로 작가의 책을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떤 책들은 그 주변에 맴돌아서 충분히 기다린 뒤에 작가의 소설을 접했을 때 조금 더 완전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작가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준파라이리의 소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제가 알라딘에서 이번에 책을 산 이유는 따라라 따라라라라 짜잔. 액체가 안 담겨 있으니까 조금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짠! 와인컵이에요 여러분. 와! 사실 문학을 좋아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 저 술잔 되게 좋아하거든요. 술잔이 좀 중요합니다. 술을 마실 때 그 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짜잔, 마티스의 크로키가 있는 와인잔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 사면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짜잔! 앙리 마티스가 엮은 보를레르의 시선집을 사면 저 잔을 주는 거였는데요. 뭐 마티스 좋죠. 마티스 좋은데 사실은 제가 어이구 자꾸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이 책이 있어요. 황현산 선생님이 옮기신 악의 꽃이 사실 이미 있습니다. 근데 저 와인잔을 받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더 산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감이 달라요. 왜냐면 사실 보를레르의 시선집에 그러니까 보를레르의 악의 꽃에 원래 실려있는 시는 굉장히 많아요. 한 127편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자막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를 소개하는 번역본이 국내에 나와 있나?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산문학 총서의 시리즈로 나와 있는 악의 꽃인데 아마 그게 이 두 권보다는 훨씬 더 시가 많이 들어있는데 전부 다 들어있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조금 더 많이 읽고 싶다, 악의 꽃을 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양하게 보를레르의 시를 접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그 책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건 황현산 선생님께서 20편의 보를레르 시를 선택을 하셔서 직접 번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건 개인적으로 좀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프랑스 원어랑 한국어 번역본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황현산 선생님이 생각하는 보를레르의 해설? 해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황현산 선생님의 글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보를레르는 이 뒤에 베를렌느라든지 말라르메 같은 그리고 랭보 같은 시인들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고 사실 이 영향이 현대시라는 경향성을 만들어낸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현대시의 기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현대시, 즉 보를레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를레르를 참고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제가 이렇게 잘난 척 떨어들어봤자 웃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요거는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의 시인선인가? 그래서 워즈웍스도 있고, 랭보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인들의 시를 조금씩 같이 볼 수 있는 책인데 디자인도 저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모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책 시리즈로 모으는 건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를 들면 민음사 소설집 그것도 하나밖에 없고 대산 세계문학 총서도 한 권밖에 없고 문학동네 전집도 한 2개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여러 권인 게 펭귄북스에서 나온 거 3권? 그리고 마음산책에서 나오는 로맨가리 전집이나 프로이트 전집? 그 정도? 제가 모으는 이런 전집류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으니까 일단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근데 이 책 시리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번역이랑 해제를 쓰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훌륭한 문학인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사실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티스가 보를레르의 시를 묶은 거라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의 시에 대한 마티스 그림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김인환 선생님이 쓰신 보를레르에 대한 시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또 마티스의 그림에 대한 해제도 같이 붙어 있어서 그림도 보고 시도 보고 그리고 이게 리커버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와인잔도 주고 그래서 사실 2개가 얘는 35편이고 얘는 20편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나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많이 겹치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많이 인용하는
몰래 레시를 엮어놨을 테니까. 그렇지만 아주 만족합니다. 굉장히 감수성해질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딴따단딴딴딴딴딴딴 짜잔! 요거는 뭐냐면 블러드 차일드라는 옥티비아 버틀러가의 소설이 담겨져 있는, 소설하고 에세이가 같이 무려 담겨져 있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짠짠짠. 옥타비아 버틀러는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할 것 같은 작가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SF라는 장르를 잘 몰랐어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약간 독서 편식이 굉장히 심해서 SF 작가들의 책을 잘 못 읽었죠. 몰라서 못 읽은 것도 있고 안 찾아본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친구가 여러 좋은 SF 작가들의 소설을 추천해준 뒤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옥타비아 버틀러는 제가 수업 시간에 운이 좋게 알게 된 작가인데요. 뭐랄까, SF는 뭐 제가 워낙 식견이 좁기 때문에 그냥 제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SF 소설은 현실의 무언가를 삭제하거나 증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기에 좋은,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한 세계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증대되거나 삭제된 세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즉 사회에 대한, 세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소설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타비아 버틀러가 그런 제 생각을 가장 만들어준 소설가인데요. 굉장히 세계관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뭐라고 말할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핍진해요. 그 세계관과 세계관 사이가 굉장히 농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게 정말 현실처럼,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건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인데 이게 누군가의 창조물로 보기에 어려울 만큼 견고한 세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버틀러는 굳이 말하자면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가 아니라 다른 머글 출신 호그와트 입학생? 그래서 야, 해리포터가 이번 주에 어떤 걸 해결했대,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듣는 학생처럼 조금 더 일상적이고 소시민적이고 조금 더 뭐라고 할까, 반영웅적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영웅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영웅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버틀러의 소설을 읽는 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정말 큰 대안? 정말 큰 위안? 같은 걸 얻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소설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매혹적인 소설가고, 정말, 그리고 정말 잘 읽혀요. 사실 SF가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운 게, 과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버틀러는 그걸 정말 스무스하게 잘 넘겨서 저처럼 SF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충분히 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알라딘 하울이니까요. 굿즈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와인잔이고요. 이거는 블릿 저널. 표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개칩인가? 이 개칩이랑 앨리스 두 권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개칩을 골랐나? 아무 생각 없이 골랐더니 이런 참사가. 맞아, 얘는 책등이 뭐라고 할까, 책등이 아니고 이렇게 시실날실이 보이는 그런 블릿 저널입니다. 바보 아니야? 이걸 왜 골랐지? 특별히 뭐 제가 앨리스를 좋아하거나 개츠비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유, 좋아합니다, 저. 피치 자율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이런 속물 정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또 한 속물 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책 표지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술이네요. 와인. 첫 페이지가 있고, 모는 내지가 있고, 그리고 인덱스로 누드 제본 블릿 저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다이어리를 미리 샀어요. 그래서 사실 얘를 진짜 뭐 저널로 쓸지, 이미 저널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뭐 학교 다니면서 노트로 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빛이 있으니까 동그란 원처럼 느껴지네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거 주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굿즈 받으려고 알라딘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굿즈뿐 아니라 알라딘이 워낙 문학 서적을 잘 다루고 문학 서적과 관련된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또 북추천 이런 걸 보면 좋은 문학 작품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꼭 굿즈뿐 아니더라도 그냥 문학 카테고리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쓸 수 있는 인터넷 서점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짠, 저의 주인공. 다음에는 요 예쁜 와인잔에 와인을 마시면서 우리 악의 꽃과 그리고 제가 그걸 샀어요. 프랑스 현대시사라는 책을 샀는데 그걸 와인을 먹으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것도 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만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